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얼마 전에 깐부 회동으로 아주 서울이 시끌벅적했었죠. 오늘은 전 세계 기업의 흥망성쇠를 뒤흔들고 있는 엔비디아를 퇴직연금에서 투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인데 들어가도 될까요? 퇴직연금에서 엔비디아 투자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자산 30%의 거의 대부분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야금야금 모으다 보니까 2200주나 모으게 됐었는데요. 배당 기준 23년 9월부터 제가 모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수량을 이렇게 모은 것은 아니었지만 1700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안전자산의 장기 채권으로 2년간 태웠죠. 그리고 며칠 전 전량 매도를 진행했는데요. 최종 수익은 시세차익 17,000원. 참 초라하네요. 그래도 배당 수익 누계 84만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처참한 결과네요. 채권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권은 항상 제가 영상에서 자주 올렸듯이 창이 아니라 방패죠. 언젠가 올 경기 침체나 깊은 하락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안전장치인 것이죠. 그럼에도 제가 매도를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미국의 부채 문제입니다. 부채 이슈가 터지면 미국 채권도 나락을 가겠죠. 그리고 금리인데,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고 이제 저금리가 아닌 중금리로 가는 시대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없겠다는 이유입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기를 기다리기에는 지금은 위기가 아닌 오히려 거품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이게 가장 크죠. 그런 시대에서 단순히 채권만을 들고 있는 것보단 주식과 채권 혼합형을 보유하는 것이 결국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깐부 회동으로 아주 핫했는데, 사실 저 회동 자체에 대한 건 특별한 관심은 저는 없습니다. 국내 투자자도 아니고요. 물론 엔비디아 GPU를 푼다는 건 결국 매출 증대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미비하죠. 이것보단 GTC에서 젠슨왕이 이야기를 한 전 세계를 엔비디아로 연결하는 비전에 대해서 놀랐는데요. 안보, 통신, 에너지 그 어떤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의 칩을 연결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예전 애플의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아이폰 자체는 기존의 것을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어 아이폰을 탄생시킨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의 애플이 됐습니다. 약간 그때의 잡스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물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엔비디아 천하일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엔비디아로 귀결됐습니다. 엔비디아 없이는 AI 자체를 논의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런 와중에 이 채권 교체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ETF가 생각났고, 엔비디아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과 합쳐져 이 ETF를 투자함으로써 안전자산을 교체할 수 있고 단기 채권을 보유해서 더 안정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지금의 미국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결국 엔비디아 투자는 필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물론 간접 투자 방식도 있긴 하지만 안전자산 30% 비중에서 더 엔비디아 비중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엔비디아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인데요. 엔비디아 30%, 국내 채권 70% 비중으로 채워진 ETF입니다. 국내 채권인 게 조금 걸리긴 했지만 사실 채권 자체에 대해서는 장기채가 아닌 이상 시세 차익보단 이자 수익에 더 근접한 안전자산 개념인데, 채권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단 개별 엔비디아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상장 ETF였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죠. 퇴직연금 30%를 채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액티브 ETF는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변경돼서 엔비디아 50%까지 비중을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22년 금리 인상 시점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까지 갔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이제는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때 다같이 패닉에 빠졌었고, 누군가는 이게 기회다 생각하신 분이 있고, 누군가는 이제 망했다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때 투자하면서 AI의 미래를 그리면서 기회라고 생각하신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다만 저점 후에 20배가 올라갈 동안 믿고 끝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이번 깐부 회동에서 어떤 분이 엔비디아 15불에 샀다고 젠슨에게 영어로 대화하는 그 짤이 있었는데 정말 인상 깊긴 했습니다. 작년 8월 딥시크발 하락 때도 기회였고 올해 4월 관세 하락 때도 기회였습니다. 매 순간 고점 논란이 있었죠. 그럼에도 못 들어갔었습니다. 지금이 늦은 걸까요? 아니면 고점에 들어가는 개미일까요? 이 ETF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채권 혼합은 사실상 두 가지가 끝인데요. 커버드콜 혼합도 있긴 한데 커버드콜은 논외로 보고 일반 채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최근 키움에서 상장한 것도 있긴 합니다. 30년 장기채를 담고 있는데요. 살짝 하긴 했는데 시총이 66억입니다. 이 말은 거래가 불가능한 수준이란 뜻인데요. 사실상 엔비디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기채를 합성했는데 시총이 반년이 넘었는데 100억도 못 넘었다면 사실상 사장 수순이겠죠. 반면에 22년 11월이면 한창 주식이 바닥을 찍었을 때인데 그
그때 상장한 종목입니다.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인데요. 무려 시총이 2,500억이 넘었습니다. 안전자산의 개념과 국내 채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시총인데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전자산에서조차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싶고 개별주로 엔비디아 비중을 최대 9%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을 생각하신 것이겠죠. 22년 11월에 상장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부럽습니다. 사실상 대안이 없는 엔비디아를 안전자산에서 개별주로 넣고 싶다면 대체 불가 ETF입니다. 구성 종목을 한번 볼까요? 키움은 확실히 장기채 위주입니다. 엔비디아는 25%네요. TLT와 TLT의 3배 레버리지인 TMF도 있네요. 반면에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은 국내 국고채입니다. 초단기까지는 아니고 단기 채권 위주인데요. 3% 이자율도 보이네요. 아무리 한국 채권이라지만 국고채의 단기 채권은 사실상 시세 차익보다 이자 수익에 가깝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다만 엔비디아 30%가 결국 모든 걸 극복해주길 바라봐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실적을 제대로 보신 분이 있을까요? 매일같이 뉴스에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부분과 무한 주가 상승 덕분에 오히려 실적 체크는 조금 등한시 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랍고 무조건 사야겠구나 싶었는데요. 먼저 매출입니다. 매출 먼저 보시면 사실 세계 시총 1위인 7천조 원이 회사의 매출액 치고는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이게 7천조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 총액이 7,500조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거에 맞먹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매출액이 230조 원 정도입니다. 연간이죠. 코스트코 연간 매출액이 350조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분기 매출이 200조가 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총 1위가 됐을까요? 엔비디아가. 그건 매출이 아닌 이익 때문입니다. 그로스 마진 매출 이익률이 70%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60%입니다. 이 말은 판관비가 10%라는 소리죠. 이 거대 기업에서 말이죠. 그리고 ROIC라고 투하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업 활동을 위해서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효율적이게 수익을 올렸는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ROI는 단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ROIC는 순 영업이익과 투자 자본을 기준으로 기업의 수익성이나 본연의 영업 활동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되는데요. 20% 이상만 돼도 영업을 위한 투자 자본 대비 수익률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려 80%죠. 매출 이익률보다 높습니다. 애플이 30%고 마소가 20%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실까요? 사실상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도 많겠죠. 무려 70조 원입니다. 이렇게 현금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여기저기 투자한다는 소리가 꽤나 많이 들리고 있죠. 매출 성장이 10년 CAGR 42%입니다. 그리고 3년은 77%죠. 최소한 앞으로 3년간은 지속 투자할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무적의 실적 시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 지금 사도 되는지 너무 고점인 건지 물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긴 합니다. 얼마 전 지인이 갑작스레 저에게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고점인지 모르겠다 하길래 그럼에도 사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뒤에 가서 아주 높은 확률로 견고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떨어지면 어쩌지 하지만 만약 엔비디아가 대세 하락을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히 엔비디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미국 주식 모두 멸망으로 가는 길이겠죠. 언젠가 올 수 있겠지만 확실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투자한다고 과거 10불에 샀을 때처럼 10배, 2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미래의 잠재적 승자가 아니라 이미 승자가 된 기업입니다. 이런 승자가 된 기업은 특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희박한 기회 대신에 확실하고 높은 확률로 견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저도 물론 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죠. 왜 나는 그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지?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1997년에 아마존이 작은 서점에서 출발해서 성장해서 지금까지 이거를 믿고 투자했다면 그게 얼마가 될까요? 그 당시 닷컴 버블, 금융위기를 다 겪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클라우드 1인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결국 정말 희박한 확률일 뿐입니다. 저도 10배 종목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저도 부족하다 생각하네요. 이 높은 수익률에 매료되어 정말 낮은 확률에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10배 갈 타이밍은 이미 지났을지 몰라도 시장의 리더로서 경쟁 우위가 지속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럼 우리에게 10배는 아닐지언정 좋은 수익을 가져다줄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수익률이 낮아지는 대신에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제 퇴직연금 보유 현황입니다. 안전자산 30%에 엔비디아 채권 혼합과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을
매수했습니다. 채권은 단기 채권으로 되어버렸는데요. 미국 단기 채권과 한국 단기 채권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죠. 천천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떨어진다? 그럼 더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이 가격이 높다고 매수를 무서워하면 영원히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폭락을 했을 때도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죠. 결국은 그걸 해결할 방법은 분할 매수인데요. 물론 이번에 전 분할 매수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결국 지금은 롱에 베팅했기 때문인데요. 유동성이 풀리면서 통화량 급증으로 현금은 날이 갈수록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린 선택지가 없죠. 마무리입니다. 결국 가는 놈이 더 갑니다. 전 세계가 엔비디아를 원하고요. 샘 알트먼이 최근 한국도 방문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엔비디아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하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엔비디아 GPU가 들어갑니다. 셀 수 없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엔비디아 매출로 전부 이어질 거고요. 수요가 차고 넘칩니다. 게다가 이건 미국만이죠. 미국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AI 패권을 주고 나면 이제 그 콩고물을 다른 나라들에 뿌리겠죠. 수요가 멈추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완성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채권보다 안전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단기 고점은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그것도 현 시점 기준이죠. 결국 모든 걸 극복하고 올라갈 것을 실적이 말해주고 그 실적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